뭐 보통 그러니까 걔네들이 옛날에 오히려 그게 아쉬워서 이제 그렇게 수정해가지고. 그치. 근데 오히려 지금은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렇게 또 근데 우리 변하고 있고. 때도 그 약간 일본 느낌의 같은 아메리칸 캐주얼을 입더라도 우리는 또 선호하는 브랜드도 어지간하면은 그냥 완전 못 가. 미국발 브랜드를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일본 아니지, 느낌보다는 미국발 브랜드 아니라 일본 브랜드인데 그런데 레리 맥코엔이랑 웨어스랑 같이 했던 헬러스 카페 같은 그것도 것들? 좋아했어. 약간 좀 미국적인 그치, 느낌이 완전 느끼는 미국 걸 좋아했. 이거지. 그 아이템 자체가 레더보다는 워크웨어를 좋아했던 거지. 바이커 스타일이라고 칭하기 맞을 것 같아. 형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레더 자켓에다가 뭐 체인하고 엔지니어 부츠에다가 막 슬림한 뭐 데님 진즈 있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우린 오버올이나 뭐 카펜터 팬츠나 뭐 그런 거에다 이제 커버올, 워크 자켓 좀 그런 거를 선호했지. 서스펜더 하고 그런 걸 선호했던 거고. 근데 그 저기 생각보다 그런 룩은 많이 안 보였어요. 이번에는 그냥 바이커 스타일로 입은 그런 스타일의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 룩을 많이 봤고, 워크웨어적인 요소는 오히려 요즘에는 일본의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그런 워크웨어 베이스의 옷들을 워크 자켓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데미지 가공을 해갖고, 그러니까 세인트 마이켈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뭐 스웨셔츠를 그 가공하는 것처럼 뭐 카라트 뭐 자켓을 가지고 리메이크를 해갖고 뭐 고가 발매를 하고, 워크웨어가 오히려 하이엔드 쪽이고 아메리칸 캐주얼 쪽은 바이커 쪽으로 좀 굳어가는 느낌? 나는 이거는 진짜 내가 정말 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는 건데, 내가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쪽이 약간 그 서브컬처 쪽에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 약간 후기 스타일들, 약간 80, 90년대 뭐 스케이트, 올드 스케이터 스케이트나 스타일에다가 약간 좀 90년대에서 이제 2000년으로 이제 걸쳐져 있는 그냥 우라라 신 쪽의 어떤 그런 올드 스트릿 패션, 어덜트 스트릿 패션 같은 거를 좀 섞어 입는 거를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취향인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입지. 우리 나이 또래? 뭐 30대, 40대들. 그러니까 세인트 마이켈도 사실 이것도 20대보다는 보통 3, 40대가 많이 입는 것 같고, 그 추억이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젊었을 때 입었던 느낌이. 그것도 가격대가 일단은 아무래도 20대 그지? 초중반이 사입기엔 좀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그리고 옷의 본질적으로 그 품질이라든가 봉제 방식이라든가 좀, 어찌 보면 나도 이걸 사 입는 이유가 단순 이게 만약 발렌시아가에서 이렇게 나왔어도 사 입을 수 없겠지. 근데 이거는 이 브랜드를 보고 사 입었다기보다는, 왜냐면 나는 원래 분위기지, 분위기. 레디메이드라든가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레디메이드는 부틀렉 브랜드. 스트릿 컬처, 그러니까는 길거리에서 흔히 애들이 입는 옷을 뭔가 이제 뭐 빈티지 뭐 텐트 천을 가지고 뜯어갖고 그 뭐 노스페이스 오마주로 옷을 만들어내는데 노스페이스보다 발매가 10배가 비싸. 근데 사실 그런 걸 사 입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인트 마이켈을 이제 먼저 접하게 되면서 레디메이드까지 다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사 입은 이유는 그냥 뭐 시보리부터 봉제며 뭐 디테일 같은 게 완벽하게 빈티지 아카이빙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픽은 또 옛날 그런 로큰롤이, 그러니까 약간 옛날 밴드 티셔츠라든가 뭐 힙합 그룹이 뭐 퍼블릭 에너미에서는 힙합 그룹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마주로 변형해서 만든 그런 그래픽. 그러니까 만듦새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이제 뭐 여유 있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좀 그냥 비싸고 좋은 걸 입고 싶은 심리도 있고, 그냥 비싸고 좋은 거 하나씩 입는 게, 예전에는 뭐 잡다구리한 걸 여러 개 샀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좋은 거 하나씩 사서 입는 게 가장 지금 내 나이에 맞는 소비 행태인 것 같고, 뭐 지금 아무것도 안 사지만 뭐 일단 젊었을 때도 크로마차 같은 것도 그때도 한참 많이 이용하다가 또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또 다시 또 좀 하기 시작했잖아. 예전에 막 워크웨어 입고 막 그럴 때 거기다 크로마치는 내가 안 어울린다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또 하는 사람은 또 있으니까. 그래, 그때 크로마치와 지금의 크로마치는 난 다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매치했을 때 그 시너지가 또 있으니까. 예전에 크로마치는 진짜로 럭셔리 주얼리라기보다는 아는 사람만 아는 좀 그냥 고가의 약간 실버 레더 브랜드? 근데 지금의 크로마치는 글로벌하게 이제 명품 브랜드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비싼
후디 입고 스웨트 입고 비싼 반지 끼고 그냥 그거야. 별 의미 없어. 그들 원래 시작은 실버 주얼리 브랜드가 아니었었지. 네. 크로마츠? 뭐 걔네 원래 바이커들한테 가죽? 벨트 만들어주고 뭐 나도 그걸 뭐 근데 고로스처럼 원래 했던 그, 창업자? 어, 몰라 나는 그거 찾아보진 않아. 근데 지금 사기 하지 않나? 지금 크로마츠는 근데 손맛이 뭐 덜 난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딸한테 그러는 게 고로스인가? 그건 고로스. 어. 아니면 고로상이 돌아가셔갖고 사위랑 딸이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근데 있고. 뭐 아무래도 이제 창업자가 가고 나서 나오면 아무래도 좀 그게 좀 식잖아. 그 당시 거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뭐 그런 근데 게 아무래도. 거기는 워낙 지금도 사기 힘든 브랜드라 똑같을 거야 아마. 근데 너가 얘기해줘서 한 건데 그 크로마츠랑 좀 결은 비슷하고 약간 느낌은 다르지만 그 구딜 레더였나? 뭐 그런 것도 있었었잖아. 비럴 레드였나? 우리랑 원래 커뮤니케이션 했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당시에 비럴 레더랑 어떻게 소통이 돼가지고 비럴 레더도 크로마츠 정도 밸류를 갖고 있는 미국의 이제 하이엔드 그치, 레더 하이엔드지. 액세서리 브랜드인데 실버 브랜드인데 비럴 레더에서 먼저 연락이 하나 내렸고 우리 보고 한국 총판 해달랬어. 그 당시 내가 홍대에서 그러니까 스토리징코 하는 당시에 진짜 한참 전에. 그래갖고 나는 좋지. 비럴 레더도 내가 되게 좋아했던 브랜드고 비럴 레더 뭐 주얼리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계약 조건이 10억 정도의 이제 투자를 해야 돼서 비럴레이더 단독 매장을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도 나왔고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냥 딜러로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한국에서 단독으로 유통을 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그때 가격대가 캔슬했지. 뭐 크로마츠 대체제 느낌이라고. 아니요 크로마츠랑 비슷해요. 근데 가격대가 어차피 비슷비슷하니까 크로마츠랑. 크로마츠는 근데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크로마츠가 그러니까 오히려 난 그때 크로마츠보단 비롤레더 더 멋있다 생각했던 이유가 크로마츠는 이미 그때 명품 브랜드처럼 인식이 되고 있던 시절이었고 비럴레더는 그래도 약간 크래프트맨십 우리나라에 매장이 들어오고 막 그랬대니까. 그래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래도 비럴레더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도 좀 이제 믹스가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사실 지금은 뭐 개인적으로 크로마츠가 더 내 취향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때는 크로마츠가 약간 자파로 강하지는 않았잖아. 자파 쪽으로. 의류 때도 근데 그때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라고 얘기하는 건 2010년도부터 그치. 2013년도 그쯤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부터 크로마츠가 명품 브랜드처럼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 왜냐면 미국의 막 랩스타들이며 할리우드 스타들이 되게 블링블링한 스타일 그리고 그 당시에 빅뱅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렇지, 아예 크로마츠로 도배를 다 하고 진짜 엄청 블링블링한 걸 보여줬거든. 근데 그거는 사실 미국도 그 당시 그랬단 말이야.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크로마츠가 이제 명품 브랜드처럼 인식이 되던 시기여서 그냥 칼라버펠트 같은 경우도 그때 크로마츠로 엄청 많이 했었고 명품 이제 브랜드들과 그 명품 브랜드의 수장들이 크로마츠를 엄청나게 이제 많이 글로벌하게 착용했던 시기라서 좀 그랬었지. 그러면 요번에 그래서 그 어디까지 이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응? 실질적으로 돌아다녔던 샵. 근데 어차피 미팅이 많았으니까 최대한 허락하는 시간 안에서 허락하는 동선 안에서 그나마 괜찮은 데를 좀 돌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야. 이제 뭐 다른 샵을 막 돌아다닐 만한 시간적 여력이 없었고 왜냐면 우리는 쫓기듯이 다녀 항상 출장 가면. 근데 너 예전에는 진짜 많이 다닐 때는 한 달에 막 일본을 막 뭐 두세 번씩도 가고. 내 기억으로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도쿄 출장을 갔다가 그리고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국 와서 3일 뒤에 다시 도쿄 출장 갔다.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바빴으니까. 그때 네 취향이랑 지금 취향이랑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보는 어떤 취향이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돌아다니려고 했던. 동선은 똑같지. 그냥 보통 원래 시부야에 있는 호텔을 보통은 잡고 그때는 순전히 네 취향에서 돌아다니려고 했다고 보면은 요번에는 같이 간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근데 진짜 미안하게도 이번에 좀 많이 돌아다니고 같이 더 많이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동선 자체가 그러니까 숙소는 신주쿠였고 우린 이번에 전철도 거의 못 탔어요. 거의 택시 타고 다녔어.
시간에 쫓기듯이 시간 미팅 쫓기니까. 시간 저기 그러니까 우리한테 허용된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 첫날 이제 미팅을 하나 하고 일요일 이미 우리가 도착했을 때가 3시 그 신주쿠 도착했을 때가 3시 반? 4시 정도였지. 호텔 가서 일단 짐 풀고 거기다 잠을 뭐 2시간밖에 못 자고 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갖고 호텔에서 잠깐 한 15분? 20분 정도 쉬다가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가자 하고 나갔는데 정말 해가 이미 졌고 뭐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갖고 일단은 일요일날 저녁 때 우리가 바로 베이프랑 파르코가 있는 시부야 이제 그쪽으로 한 번에 가갖고 한 방에 가가지고 걸어갔구나 우리. 근데 어차피 취향들이 뭐 극명하게 다 다 갈리진 않잖아. 다 비슷비슷해 어차피. 보는 거. 그래고 파르코 백화점 가갖고 파르코 가기 전에 우리 걸어 다녔으니까 하라주쿠로 먼저 갔구나. 하라주쿠 먼저 가서 GR8이라고 GR8이라는 편집 매장 셀렉트숍을 먼저 보고 베이프를 그 다음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파르코를 갔는데 파르코에서 이제 누비안 갔는데 뭐 딱히 볼 것도 없고 세인트 마이켈도 뭐 다 거의 다 있는 거 그 전이랑 똑같고 그래갖고 근데 지금이 좀 볼 게 없는 시기인가? 시기도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왜냐면 지금 우리 새로운 샵도 시즌이- 우리 샵도 마찬가지인 게 SS 딜리버리가 이제 하나씩 됐지. 11월부터 12월, 1월, 2월까지는 아니다. 11월엔 그래도 FW 동계 상품들이 발매가 되지. 좀 늦게 발매한 제품들은. 근데 12월, 1월, 2월은 진짜 발매되는 거 없이 그냥 시즌 발매했던 것들만 남아 있으니까는 왜냐면 내가 지금 다 쓸고 지나간 어 그 시기고. 그러니까 세일하는 거는 이미 다 빠졌고 우리 같은 경우도 저번에 갔을 때가 10월 달이었는데 10월 달이랑 지금이랑 뭐 제품이 별반 바뀐 게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 내가 느끼는 건데 이게 뭐 지금 불경기라서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나도 약간 은근슬쩍 이제 뭐 이게 국내 브랜드는 좀 더한 것 같은데 약간 은근슬쩍 이게 보다가 오가면 보다가 온라인 사이트도 오가면 보다가 뭐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참아보자라고 생각하고 나서 잠깐 입고 있다가 보면은 이미 세일이 돼 있어. 그러면 나야 고마운 거지만 그러니까 형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상가에 얼마나 좀 다 사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참 이게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금방 품절되고 세일 그것도 신상 그 시즌 시작하고 그 세일 할인 폭이 사이가 뭐 처음에는 뭐 짧아진- 30%, 뭐 40%, 50% 막 이렇게 계속 꺾이는데 어쨌든 딱히 볼 게 없었어. 는 일단 쇼핑 타임이 없었어. 그리고 계속 이제 미팅 그러다 마지막 날 이제 월요일 날은 진짜 일만 하고 저녁 때 술 먹고 기절하고 뻗고 화요일 날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계속 우린 편의점에서 뭘 사 먹고 막 계속 뭘 먹기 위해 간 자들처럼 계속 먹다가 한 5시쯤부터 이제 슬슬 볼 시간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오모테산도부터 시작해서 하라주쿠 골목을 들어가서 신규기였나 봐? 오후 5시에서 아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거라 그날이 쇼핑할 수 있는 마지막 날 바로 이제 그쪽 시부야 뭐 하라주쿠 쪽에 있는 리사이클 샵을 이제 한번 보자 그러니까 너무 세컨핸드 뻔해. 그런 쪽이 재밌지. 가갖고 재훈이가 이제 그 세컨핸드 샵 리사이클 샵 카인달 이제 하라주쿠점 먼저 가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지. 아니 씨발 내가 그날 그걸 사는 게 아니라 리사이클 샵을 먼저 봤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 왜 거기부터 갔을까? 이게 우리가 그 세컨핸드 샵이잖아. 빈티지 샵보다는 더 섹션을 명확하게 브랜드별로 나누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건 확실하게 용어를 좀 구분지었으면 하는 게 빈티지 샵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빈티지 USA 빈티지 빈티지라고 하는 것만 취급하는 베르베르진이라든가 뭐 사파리 뭐 이런 샵들을 빈티지 샵이라 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리사이클 샵은 말 그대로 뭐 라그타그나 뭐 세컨 스트리트 점블 스토어나 아니면 카인달 같은 데 갖고 가. 그 카이토리라고 해서 얘네가 매입을 해줘요. 이 위탁이랑은 다른 거야? 위탁이 아니에요. 걔는 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음. 갖고 가. 위탁이라는 건 되게 옛날 개념인 게 요즘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위탁이란 건 우라하라 시절에 프리미엄 스니커즈 그때 스니커 붐이 엄청났을 당시에 이제 샵에서 조금 먹고 대충 팔아주는 왜냐면 샵에서 재고 수급이 안 되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 이렇게 물량이 많이 풀려 있는 아, 시장에는 알겠다. 위탁을 할 필요가 없는 어차피 거지. 찾는 사람 많으면 계속 돌고 도니까는 빠르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냥 되게 헐값에 매입을 해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게 바로 리사이클 뭐 샵, 뭐 세컨드핸드 샵이라고 보면 되는데 또 거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볼 게 많아가지고 하나씩 득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아, 내가 넥서스 7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넥서스 7 매장은 어떻게 좀 규모가 작았어요. 우리 여기 딱 오래도 그렇구나. 우리 사무실만 하지? 네, 딱. 우리 2층 여기 사무실만 한? 그럼 그거 말고는 좀 볼 거 딱히 그리고 저는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거 딱히 말고도 그냥 그 봉투도 많이 눈에 들어왔고. 봉투? 네. 아, 그런 아 뭔지 알지? 봉투 뭔데? 그거 그냥 뭔데? 그 걔네 그거 파는 거 있잖아. 진짜 비닐봉다리처럼 해가지고 근데 소재는 비닐이 아니고 딱 비닐봉다리 같이 생겼는데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빨리 대답을 하라고. 모르는 거야. 아니 내가 홈페이지 아, 색깔이 뭔데? 봉투 색깔이 약간 저 형광색 같은 거잖아. 틀렸어. 올리브색이었어. 밀리터리 같은 막 그런. 그래 밀리터리. 걔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안다니까 뭔지. 모르잖아 지금. 걔네 그리고 꾸준하게 나오잖아 그거. 이게 과연 팔릴까 안 팔릴까 모르는데 아이템들이? 가격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 하잖아. 뭐가? 비닐봉다리. 아 그냥 주던데? 아, 올리브색? 아